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판세 짚어드립니다. 자, 그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꼽는 승부처 두 곳, 서울과 부산, 현장 내려가서 민심 듣고 왔습니다. 이란 공습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이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러분, 이 출근길에 후보들이 인사하는 모습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100일, 이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을 시작하며 출발했습니다. 결국 누가 되느냐가 관심일 텐데, 자, 세 곳 통합된다는 가정하에 14개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전국 여론조사를 모아봤습니다.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가상 대결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또 아직 100일 남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초반 민주당 우세입니다. 첫 소식 정성원 기자입니다.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5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유정복 시장을, 강원은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김진태 지사를 앞섰습니다. 충북에선 민주당 소속 신용환 지방시대위 부위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영환 지사와 각각 1대1로 맞붙을 경우 우세를 보였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단체장 가상대결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을 앞섰습니다. 부산에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현역인 박형준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단체장이 있는 경기와 제주를 비롯해 전통 텃밭인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총 9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남, 울산 등 3곳에선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조사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빙 내지 정 구청장 우세였습니다. 울산은 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두겸 시장이, 경남은 박완수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각각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양자대결 조사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변수 중 하나는 통합입니다. 자,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합쳐지면 14개 단체장만 뽑게 되죠. 자, 막상 이 협상이 지금 막판 난항인데, 자, 된다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태흠, 이장우 현역 단체장 등 이 빅샷 대결도 거론됩니다. 보도에 신희철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늘 회동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충남 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담판을 제안한 건데, 장 대표 측은 정 대표의 진정성 확인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충남 대전 행정통합을 가로막고 지역 발전을 회방 놓고 있다며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충남 대전 인사들은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정치 쇼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충남 대전이 통합될 경우 후보 구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박범계, 장종태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가능성도 살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통합에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자, 최대 격전지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이 재도전. 하지만 앞서 보셨지만 흔들흔들합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원하고 있을까요? 먼저 서울입니다. 자, 서울 서청우 기자. 서울 시민들은 뭐에 제일 관심이 많던가요? 네, 저는 서울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다녀보니 가장 관심은 역시 높은 집값 부동산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올랐다는 송파구를 가봤는데요. 제일 바라는 게요. 부동산 안정이고요. 월세며 전세며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아예 그렇게 되면. 근데 저희 같은 사람 돈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삽니까?
사회 초년생들도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민들도 빨리 집을 좀 구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도 집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나와서 필요한 정책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딱 당은 어디 정하셨어요? 정하지 않았어. 어려워. 세계가 지금 어려운 때야. 우리나라가 최고 고비야.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어렵고. 여야 후보들도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역인 오세훈 시장은 동작구에 있는 키움센터를 찾아 맞벌이 표심을 겨냥했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당 면접에 참여했는데 한결같이 오 시장을 심판하겠다고 견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격전지 부산 가볼 텐데요. 이 10년 사이 부산 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 지방선거에 관심이 크다고 하네요. 자, 백승현 기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배 보이시죠? 이곳은 부산항 북항입니다. 북항은 해양수산부 이전 최종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만난 부산 시민들 하나같이 경제 살릴 후보 찾았습니다. 해수부가 들어오게 되면 직장 때문에 이렇게 인구들이 늘어나면은 여기 있던 상권들도 다 살아날 거고. 어떤 사람이 시장에 됐으면 좋겠다 이건 없으시죠?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면은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상권도 살아나고 좀 더 활기차게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주변에 많이들 이사 오실 것 같습니다. 해수부, 산업은행 등 부산 이전에 관심 가지는 이유, 그만큼 일자리가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단 서울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갈 만한 기업이나 그런 곳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일단은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부산이 잘 되려면 인원이 안 빠지나 유출이 안 돼요.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새로운 아이템을 딱 개발해가 정치도 마찬가지. 민주당에선 전재수 전 장관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개혁신당 정의한 대변인이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 본선 이야기 쭉 했지만 그에 앞서 여야 모두 당 내부 개파 간 충돌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팬클럽에서 강제 탈퇴를 당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회원 1231명 가운데 81.3%의 찬성을 얻어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의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를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정 대표가 분란을 만들고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당정 불협화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정 대표가 친문 성향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딴지일보를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추켜 세운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이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겠습니다. 딴지일보 사용자들이 민주당 의원을 악마화하고 정 대표 감싸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와중에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연일 당정 관계를 앞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정이 혼연일체로 뛴 결과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추락하는 흐름을 반전하는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 총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은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이 불가능하다며 당정 한 몸을 강조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 체제를 우회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개파 논란이 일부 벌어졌었던 이재명 대통령 이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오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친명계 중심으로 105명이 동참을 했는데요. 친청계도 일부 이름은 올렸지만 저 행사장에 거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 시스템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특정 계파를 위한 모임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의원 모임은 열린 개방형 의원 모임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가 세과 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임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05명, 대부분이 친명계입니다. 이름을 올린 친청계 지도부 의원은 박수현, 한민수, 권양엽 3명, 그중 권 의원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반감도 표출됐습니다. 개파 논란에 김병주 의원은 모임에서 탈퇴했습니다. 뭐 사조직이나 또는 무슨 개파 모임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이 오해한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시민 작가 표현대로 공소 취소 모임은 미친 짓이라며 모임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사흘 전 장동혁 대표의 사실상 절윤 거부 선언이 있었죠. 노선을 바꿔야 한다며 비당권파가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170분, 3시간 가까운 의총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손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다 되자 의원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그 반응도 의원님들 좀 얘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예 그 발언들 못하게 좀 주제가 다르다고 원내지도부가 다 막으시네요.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당면 개정부터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행정수도 통합 오늘 의총 진행 순서에 유감을 표합니다. 점심도 거른 채 170분간 이어졌지만 당면 개정과 행정통합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전륜 공방 도돌이표만 한 셈입니다. 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꾸 뭐 전륜이니 전련이니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다. 장동혁 현 대표는 본인이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저는 내려오는 것이 맞다. 전쟁 중에 장소를 바꿀 수 없다. 장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사흘 전 전륜 거부 취지의 회견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당권파 내에서도 장 대표를 압박할 마땅한 방법이나 동력조차 없다는 무력감이 감지됩니다. 저는 사실은 지도부를 교체할 힘이 없습니다. 노선 변화를 촉구할 뿐이죠. 당 관계자는 당 노선을 두고 별다른 결론은 없었다며 당명 또한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의총장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직전에 국민의힘 지도부 배 의원 중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미루기로 했었거든요. 두 사람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의원총회장에 도착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입장합니다.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배 의원. 이어 장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은 장 대표 바로 뒷줄에 앉았습니다. 직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도부는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배 의원 징계 취소 안건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3월 1일까지 재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최고위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배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냥 저의 어떤 조치를 지연시키기 위한 빌미가 의심된다라고 했는데 뭐 역시나였고. 앞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이 배 의원을 징계할 경우 서울시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재심 기한 후 이야기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음악회, 가수 태진아 씨를 비롯해 연예인들이 참석한다고 이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 홍보했는데요. 정작 당사자들은 출연 약속한 적 없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한길 씨가 3.1절 다음 날 열리는 음악회 출연진을 홍보합니다. 보수 우리 또 애국 연예인들도 오시고
보이십니까 혹시? 네, 여러분들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 누구 있습니까? 태진아 선생님 보이고. 자유음악회라는 행사인데 포스터에는 가수 태진아 씨 등 출연자 사진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태 씨 측이 주최 측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출연을 약속한 적도 없는데 초상권이 무단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태 씨 측은 일정 문의만 해놓고 행사 출연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는 주장. 성악가 정찬희 씨, 뮤지컬 배우 정민찬 씨는 물론 사회자까지 행사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민찬 씨는 출연 제의는 있었지만 취지에 대한 내용은 들은 바 없다고도 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출연자들의 입단 불참이 정치권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포기하지 않고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콘서트 주관사도 행사는 예정대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네, 새학기 앞두고 대학가 자취방 구하기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데 요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 대신 집을 구해주는 브로커입니다. 직접 발품 팔아 임장을 다니고 계약까지 대신한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사람은 브로커입니다. 이거 아직 있을 거예요. 혼자 살아요? 네, 저도 아니고 제 친구예요. 중국에? 친구는 중국에 있어요 지금? 신입생이어서 아직 허가하고. 브로커가 말한 중국에 있다는 친구, 겁니다. 중국인 유학생 상대로 한국 자취방 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알아서 집 찾아주고 임장도 대신하고 계약도 챙겨주니 몸이 중국에 있어도 돈만 내면 브로커가 한국에서 다 해줍니다. 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왔네요.水压怎么样？水压，你看一下。朝南的还是？朝东的，朝东的。110是吧？父母要求我住那个100。然后最低应该都给你降到107。 중국 사이트에는 이런 서비스 홍보글이 많습니다. 학교명, 원하는 가격대와 주거 형태를 보내면 대여섯 집 들여 보내줍니다. 我昨天上了大概300个。对，我下午其实还有别的单子的，所以我也比较自己目前谈下来的单子大概有差不多300个左右。 브로커도 보통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우리말이 유창합니다. 여긴 집 구하는 단계마다 가격표가 나뉘어져 제법 사업 느낌이 납니다. 새 학기 앞둔 지금이 대목이라 했습니다. 你是那个专门，你不是还是不是工作的吗？在这里工作吗？我这个就是寒暑假专门搞这个副业，肯定比去打工挣的多点。应该挣300-400吧一个月。客人比较多的嘛，那也好啊。哇，兄弟很辛苦啊。那个房地产也会给你钱吗？给个7、8个券儿，这样就给个2、3万，有时候好一点给个5万的商品券。 브로커 쓴 업체에서는 그걸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소개를 해주는 소개비의 개념을 받는 거죠. 부동산과 유학생 사이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의 이 수익 창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그 매물에 대한 어떤 뭐 컨디션을 봐준다거나 거래를 좀 대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업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볼 수 있죠. 국토부는 새로운 업종으로 위법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복면을 쓴 남성 뭔가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영상 보시죠. 네, 복면을 쓴 남성이 상가 건물로 들어옵니다. 장갑을 낀 손에는 커다란 드릴이 들려 있습니다. 한참 가게 안을 들여다본 남성이 이 드릴을 유리문에 가져다 대자 쩍 하고 갈라집니다. 그대로 유리문을 부수고 곧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상자 3개를 들고서 깨진 유리를 피해 급히 나오는데요. 그 길로 건물에 나와서 도망칩니다.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90초밖에 안 걸렸는데 이 남성이 훔친 물건은 GPU라고 불리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시가가 1,700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가상화폐 채굴에 쓰이는 핵심 장비라서
중고시장에서도 고가에 팔린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네, 경찰에 붙잡힌 저 남성,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네, 또 한번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명이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갑니다. 한 7초쯤 지났을까요? 하늘에서 큰 물건이 뚝 떨어집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는데요. 다가가서 떨어진 물건이 뭔지도 확인을 하는데 이 물건 다름 아닌 에어컨 실외기였습니다. 잠시 뒤에 한 남성이 뒷짐을 지고 떨어진 실외기 쪽으로 다가오는데요. 주위를 살피더니 실외기를 들어서 그대로 옮깁니다. 사고 현장을 청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남성이 실외기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3층 건물 옥상에서 방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행인들을 향해 던진 겁니다. 남성은 결국 경찰에 연행해 갔고요. 경찰 조사에서는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해서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빨래방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이 또 영상 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무인 빨래방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자욱한데요. 빨래방 안으로 소방관이 진입하는데 빨래 건조기 안쪽으로 시뻘건 불길이 보이실 겁니다. 계속 물을 뿌려 불을 껐는데 오피스텔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연기가 심했고요. 입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기 과열 가능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네,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가정집 같기도 하고 사무실 같기도 하거든요. 뭐 하는 곳입니까? 네, 같이 한번 또 영상 보겠습니다. 수갑을 찬 남성들이 벽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 집에선 명품 옷과 신발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5만 원권 뭉칫돈도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들어 놓고 보이스피싱을 해온 일당이 붙잡힌 건데 이들은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며 은행 직원의 사칭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액수 47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K-팝 스타 지드래곤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됐죠. 졸업식에 등장한 지드래곤 교수님,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열린 카이스트 졸업식. 사회자가 영상 축사를 안내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권지용 교수님께서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인물은 가수 지드래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정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틀려도 괜찮고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을 결국 가장 멀리 데려갈 겁니다. 졸업생들은 지드래곤이 전하는 위로에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지드래곤의 인연은 지난 2024년 6월 시작됐습니다. 최신 과학기술을 K-컨텐츠와 문화산업에 접목해 한국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며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로 임용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드래곤은 이후 AI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카이스트에서 열린 행사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무속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순직 경찰관의 사망 경위를 소재로 다뤘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 숭고한 희생을 저속한 은어에 빗대는 게 적절하냐 비판이 나옵니다. 김동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속인과 함께 고인의 사망 원인을 추리하는 OTT 예능 프로그램. 공동 진행자인 방송인 전현무 씨가 순직 경찰관의 사망 원인을 표현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방송분에서 2004년 흉기를 든 피의자를 잡으려다 흉기에 찔려 순직한 경찰관 사인을 다뤘는데 무속인이 흉기에 찔린 사망 원인을 비속어로 언급하자 전 씨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 반복하는 대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출연진과 제작진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의 희생을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유희 소재로 삼았다는 겁니다. 경찰관 두 분이 사망하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잔혹하고
우리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앞서 이 프로는 순직 소방관 사연을 다뤘다가 유족의 반발을 산 전력도 있습니다. 채널A는 전 씨 소속사 측에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우리 설날처럼 춘절을 쇠는 중국, 역대급 길었던 연휴에 19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런 특수 놓칠 수 없겠죠. 거리의 노점상들도 중국식 간편 결제를 도입했을 정도라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든 중국인 관광객이 명동거리를 누빕니다. 액세서리 가게의 좁은 복도는 중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역대 최장 9일간의 춘절 연휴를 맞아 한국으로 온 중국인 관광객들입니다. 성수동 화장품 매장도 입장을 기다리는 중국인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刚好现在是中国的春节放假了，去购物，对，买东西。 Yes. 바다를 건너온 춘절 특수가 상인들은 반갑습니다. 발을 거의 밟힐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평일에는 많아봤자 7명 정도로 하는데 이번에는 9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진열대는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제품으로 채웠습니다. 중국 손님들 모공 쪽에 많이 찾으셔서 우리 앞에 이렇게 진열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지갑을 쉽게 열게끔 노점상들도 QR코드를 사용하는 중국식 간편 결제에 가입했습니다. 알리페이로 결제가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15% 정도 늘어난 거는 같은데. 就是你不需要再拿 Visa 卡或者其他的东西。 올해 춘절 연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지난해보다 44% 늘어난 19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좋아하는 아이돌 더 잘 보고 싶은 마음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신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서 보는 공연장에 신고 가는 건데 굽이 20cm에 달합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나 잘 보려고 다른 사람 시야는 가리게 되겠죠.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기 아이돌의 공연장, 줄 서 기다리던 관객들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습니다. 운동화나 구두를 벗고 높이가 한 뼘도 넘는 통굽 신발로 갈아 신습니다. 공연장 입장을 기다리는 다른 관객들도 이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공연을 서서 볼 때 가수를 더 잘 볼 수 있게끔 신는 이른바 스탠딩화입니다. 온라인은 굽높이가 22cm나 되는 스탠딩화를 신고 공연을 봤다는 영상도 있는데 신발을 안 신은 쪽 발이 바닥에서 붕 떠 있습니다. 스탠딩에서 살아남는 법, 올라타세요.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서서 보는 공연의 필수품처럼 자리 잡으면서 이런 신발을 팔거나 빌려주는 업체까지 있습니다. 스케치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콘서트에서 잘 신었다라고는 확인해서. 온라인 중고장터에도 20cm 스탠딩화를 10,000원만 주면 빌려준다는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뒷자리 관객 시선을 가려 피해를 주는 데다 나만 안 신으면 손해라는 생각만 심어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높은 굽이 발목이나 종아리에 부담을 줘 사고나 부상을 당할 위험도 높습니다. 건강도 해치고 주위에 피해도 주는 스탠딩화 이용. 팬 문화로 마냥 용이 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이 현지 교민들에게 즉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이 현지 시각 어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교민들에게 즉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기묘한 용무가 아니라면 신속히 출국해달라면서 가용한 항공편이 운항되는 동안 출국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여행 예정자들에게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공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 국방부로부터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후계자로 거론되는 차남 모즈타바 등 핵심 수뇌부 제거 방안까지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중동 전역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보름 안에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친 가운데 중동의 전운이 다시 짙어지면서 우리 국민 안전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50여 명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일촉즉발 상황으로 보입니다. 카이로 특파원을 지낸 이세형 동아일보 국제부장과 지금 이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장,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근 그 미국의 군사 움직임을 놓고 보면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항모전단 에이브램 링컨호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중동 지역에 배치가 됐고요. 또 지금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도 현재 이동 중입니다. 또 최첨단 전투기로 불리죠. F-35를 비롯해 수백 대의 전투기, 조기 경보기 등도 지금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중동에 지금 배치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준비 다 됐다는 건데 트럼프가 정말 이 방아쇠를 당길 걸로 보십니까? 일단 많은 외신들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진단을 합니다. 특히 이란이 핵 포기 등 요구 사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에는 좀 이제 제한된 군사 시설을 공격을 하고 더 광범위한 강도 높은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 중에 이제 가장 관심 가는 대목이기도 한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처럼 이란 최고 지도자 이 하메네이 축출 작전도 가능할까요? 일단 두 지도자를 동일선상에서 그냥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두로와 달리 하메네이는 이란의 이제 정치 최고 지도자이며 동시에 종교 최고 지도자이기도 해서 사실상 생존하는 동안에는 권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란의 사실상 이제 신정 체제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 교체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축출 가능성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하메네이가 자신을 포함해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비하라고 이제 군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는 하메네이가 암살을 당할 경우에 누가 이 체제를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하메네이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하메네이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정치 지도자이며 동시에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야톨라라고도 현지에서는 불리는데 이 아야톨라란 뜻이 신의 대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뿐만 아니라 이라크같이 이슬람권에서 시아파가 중심인 나라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이란 내에서 정부 위의 정부로 통하는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를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있는데 사실상 이란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조금 국지전 공격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이 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전면전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일단 그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상군의 대규모 투입이 아마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공군력이나 이제 해군력을 이용한 공습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고 또 이란 자체가 군사력이 지상군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보유량도 여전히 굉장히 많고 또 과거에 이란 지상군은 IS와의 전쟁 등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전 경험도 충분합니다. 결국 미국이 이제 광범위한 공습에 나설 경우에는 전면전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UAE나 사우디 같은 이제 인근 미국의 우방 국가들도 공격을 하고 또 전 세계 원유 유통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원유 생산에 큰 쇼크가 오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로도 확대될 수가 있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걸려 있는 것들이 많네요. 자, 결국 이제 26일에 핵 협상 남아 있는데 극적 합의도 좀 기대해 볼 만도 하겠네요. 일단 양측 입장 차이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은 또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 또 극적인 타결을 이제 양쪽이 어떤 접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합의를 이뤄낼 접점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며칠이 되었군요. 자, 이세형 동아일보 국제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걸려있는 이 대형 현수막이 논란입니다. 우리 정부가 철거를 요청했는데도 러시아 측이 거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왜 건 거고 왜 철거를 안 하는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중구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적힌 붉은색 현수막이 2주째 걸려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가 독일을 상대로 사용하던 표현으로 최근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옹호하는 구호로도 활용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는 해당 문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러시아 측에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외교 공관의 불가침을 규정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강제로 현수막을 뗄 수는 없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2월에 있는 조국 수호자의 날을 계기로 설치된 것이라며 누구의 감정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한군 파병에 감사를 전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그러니까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수세적으로 대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주년이 되는 내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쟁 지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북한 이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최고직 총비서에 재추대됐습니다. 최룡해를 포함해서 주요 원로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하면서 김정은 시대를 본격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당 최고직인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서가 9차 당대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때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모신 덕에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북한을 이끌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도 단행됐습니다. 공식 서열 2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탈락이 눈에 띕니다. 빨치산 2세대의 대표 인사인 최룡해는 중국, 러시아 정상을 면담했고 한국도 방문했었습니다. 군부의 대표적 원로 박정천 당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 담당 총고문도 중앙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을 안착시킨 70대 이상 원로들에 대한 세대 교체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철 당 고문과 리선권 당 10국 부장 등 대남통도 제외됐고 대신 후보위원이었던 최선희 외무상이 중앙위원으로 승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직결되는 이 미국 관세 피할 방법 없을까요? 트럼프 B 플랜, C 플랜 계속 꺼내드는 모습입니다. 자, 전 세계와 맺은 상호 관세 제동이 걸렸죠. 경제가 비상이 걸렸다며 이 법안을 근거로 체결했다가 미국 대법원이 안 된다 막았습니다. 포기할 트럼프가 아니죠. B 플랜으로 무역법 122조를 꺼냈습니다. 이 법으로 관세 15% 매기겠다고요. 그런데 이 법으로는 최대 5개월까지만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5개월 뒤 C 플랜 232조 거론됩니다. 이건 영구적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품목별로만 관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D 플랜 무역법 301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도 없고 관세율 상한도 없는 중국에 때렸던 관세 슈퍼 301조로 불리죠. 자, 정말 122조 다음에 232조, 301조 다 꺼내는 걸까요? 박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50일 기한이 있는 무역법 122조에 대해 일종의 가교 조치라며 대신 다른 조항으로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president still has the most draconian measure for negotiations that under Sections 232, Sections 301, we're already collecting substantial tariff revenue.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도 301조를 거론하며 판결 최대 수혜국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Are frankly very sound and very strong. So we're very confident that we'll be able to continue reconstructing this program. 다만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301조는 현장 조사만 1년 이상 걸리고 232조 역시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게 이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원활한 대응을 위해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빈 접대, 어떤 장면이 연출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타대의 호의 속에서 룰라 대통령이 탄 차량이 본관으로 들어옵니다. 청와대 복귀 후 국빈 방문한 첫 외국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미리 나와 기다립니다. 김혜경 여사는 노란색, 초록색 등 브라질 국기색이 들어간 한복을 입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두 정상이 뜨겁게 포옹합니다. 아이들은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합니다. 서명이 예술입니다. 김 여사는 룰라 대통령 부인에게 전통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저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 청와대로 옮기고 나서 첫 손님이십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비슷한 삶을 살아온 룰라 대통령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두 정상은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녁에는 청와대 상춘제에서 브라질산 닭 요리에 한국 맥주로 치맥 회동을 합니다. 앞서 룰라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비즈니스 포럼에서 만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일명 알몸 축제라고 알려진 일본의 전통 축제가 있는데요. 인파가 이렇게 몰리다 보니 압착 사고가 나서 3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반나체 상태의 수백 명의 남성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며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불이 꺼진 후 남성들 사이로 던져지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 서로를 더 거세게 밀기 시작하고 장내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일본 오카야마현의 사이다이지 관음원에서 열린 축제에서 압착 사고가 나 6명이 다치고 그중 3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난 축제는 알몸 축제로 알려진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사이다이지 에요인데 스님이 공중에 던진 나무 부적, 신기를 던지면 남성들이 속옷만 입은 채 이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입니다. 신기를 갖는 사람이 그해 최고의 행운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참가자는 약 10,000명에 달했는데 한꺼번에 한 곳에 몰려들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는 참가자 1명이 다른 참가자에게 깔려 숨지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경찰 및 소방과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규칙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미국 동북부에 최근 10년 새 최악의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이 주요 도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욕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는데요. 대체 어느 정도인지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강한 눈폭풍이 미 동북부를 덮치면서 뉴욕이 눈으로 새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에 제설 차량은 멈추지 않고 도로 위 눈을 걷어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저녁까지 눈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뉴욕과 보스턴 등 미 동북부 주요 도시에서 눈폭풍 경보와 함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욕에서 눈폭풍 경보가 내려진 건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뉴욕에 최대 7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New York City has not faced a storm of this scale in the last decade. The state of emergency closes the streets, highways, and bridges of New York City for all traffic. 뉴욕 시내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평소 차량으로 가득해야 할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밤사이 더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도시 전체가 사실상 멈춰선 모습입니다. 뉴욕의 상징인 브로드웨이 공연은 전면 중단됐고 뉴욕 시내 모든 초중 고등학교는 일제히 휴교에 돌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틀 사이 약 9,0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주요 공항은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멕시코의 마야광이 정부의 군사작전으로 사살됐습니다. 미국 정부도 200억 넘는 현상금을 걸었던 인물인데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공항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입니다. 멕시코의 무장갱단의 공격으로 공항 주변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멕시코 정부는 군사작전을 벌여 최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을 사살했습니다. 그러자 갱단이 공항을 비롯해 멕시코 전역의 핵심 인프라에 보복 공격에 나서 도심이 마치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Nadie queremos salir ahorita casi nada más para lo más necesario porque pues ahora sí que la ciudadanía ya no sabe ni cómo salir ni qué hacer. 이번에 사살된 인물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마약 조직의 수장 네메시오 에세게랍니다. 지난 2022년 미국 정부로부터 마약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현상금으로 우리 돈 217억 원이 걸린 거물이었습니다. 당국이 군사작전을 벌인 할리스코주는 여러 종류의 마약이 미국과 중남미로 대량 밀매되는 곳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마약 단속 강화를 압박한 이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가 때 자주 머무는 마러라고 저택에 무장한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 머물고 있어 화를 피했는데 벌써 세 번째 암살 시도입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저택에 침입자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시 반쯤. 용의자는 21살 남성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200km를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중에 산탄총을 사서 저택 북문 보안구역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밀경호국 요원 등 3명을 맞닥뜨리고선 산탄총과 가스총을 꺼내 보였지만 바로 사살됐습니다. He was ordered to drop those two pieces of equipment that he had with him, at which time he put down the gas can, raised the shotgun to a shooting position. At that point in time, the deputy and the two Secret Service agents fired their weapons and neutralized the threat. 하지만 남성의 가족이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인데다 평소 총을 멀리했다는 증언이 나와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2년 전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았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해 본인 소유 골프장에 머물 때 총을 들고 골프장에 숨어있던 용의자가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경호 예산을 대폭 확대해 마러라고 저택을 요새화하는 한편 암살 시도범은 즉각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 경호 매뉴얼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인도의 한 가정집에서 가스 실린더가 폭발했습니다. 사람이 튕겨나갈 정도의 충격에 9명이 다쳤습니다. 박재혜 기자입니다. 인도 뭄바이의 한 가정집. 큰 소리와 함께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방문이 흔들려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갈 정도의 큰 충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6시 52분, 인도 뭄바이 동쪽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가스 실린더가 폭발하면서 15살 남학생을 포함한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인데요. 자동차 뒷자리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백발의 남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영국의 앤드류 전 왕자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떠나는 사진인데요. 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몰래 설치한 겁니다. 앤드류 전 왕자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영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넘긴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됐습니다. 박물관 직원이 사진을 치우기 전까지 15분간 전시됐습니다. 중국 윈난성 추슝시의 한 유원지. 앞에 있던 배가 흔들흔들 뒤집히더니 뒤에 붙은 배마저 뒤집힙니다. 승객 26명이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상황. 얕은 수심에도 결국 4명의 승객이 숨지면서 중국 국무원 안전위원회 사무국은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신의 어머니가 스쿠터와 부딪혔다며 부부가 함께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쿠터와 함께 넘어진 여성이 몸을 일으키자 한 남성이 달려와 발을 걸어 다시 넘어뜨립니다. 이어 신발을 벗어들고 마구 때립니다. 남성의 아내까지 가세해 발길질을 합니다.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남성의 어머니가 피해 여성이 몰던 스쿠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는 게 폭행을 한 이유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부부를 연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서 남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해 이들을 덮칩니다. 인도 마드야 프라데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일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이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등엔 현지의 유명 배달업체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남성의 신원과 실제 배달 업무 중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선 기발한 배송 방법이란 반응과 함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벽 꼭대기서부터 주황색 불길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는 듯합니다. 해질녘 요세미티 국립공원 호스테일 폭포에 햇빛이 반사되는 순간입니다. 파이어폴로 불리는 이 장관은 매년 2월 중 며칠만 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인건비 줄이려 무인 계산대를 설치했더니 미국에선 오히려 절도가 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마트들 셀프 계산대를 없애고 있다는데요. 세계를 가다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무인 계산대에 선 한 남성. 바코드를 찍는 척하더니 그대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습니다. 이처럼 무인 계산대에서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범죄가 늘자 결국 미국 매장들은 특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최대 소매업체로 꼽히는 월마트는 전국 매장에서 무인 계산대를 아예 없애거나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장 상황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매장은 지난달 대대적인 공사로 무인 계산대를 줄였습니다. So many people they store. That's why they few self checkout and then they put the more register. 보시는 것처럼 이 매장의 경우 무인 계산대보다 일반 계산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 계산대를 늘리자 계산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There are times when there are long lines, and it doesn't necessarily seem to add efficiency to the checkout process. 인건비 부담과 긴 줄의 불편함에도 절도로 인한 손실이 커지자 마트 측이 무인 계산대를 줄이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남아있는 셀프 계산대엔 보안 카메라 영상 확인 기능까지 도입했습니다. I understand why they need to get rid of them because people are stealing. And so it's a shame because it's quick, easy, and I prefer it. 이런 문제 때문에 보안 시스템은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무인 매장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신용카드를 인증한 뒤 들어가게 돼 있고 물건을 고른 뒤 나가면 그대로 자동 결제됩니다. 매장 천장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가 이용객이 선택하는 물건을 추적해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인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 중엔 최근 폐업을 발표한 곳도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주목받았던 손바닥 결제 서비스도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첨단 무인 기술을 계속 선보이고 있지만 절도 문제와 시스템 관리 비용 부담으로 현장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올 텐데요. 특히 영남과 제주에 많은 양이 집중됩니다. 비나 눈은 내일 오전에 시작되겠고요. 중부는 밤까지, 남부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영남에는 10cm 넘는 눈으로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당 1에서 3cm의 습설이라 조심해야겠습니다. 제주에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립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 영하 1도에서 5도, 대구는 1도에서 6도로 이맘때 겨울 날씨입니다.
내일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모레부터 급격히 따뜻해지고요. 낮 기온 2자릿수로 봄으로 향해 갑니다. 한편 서울 전역과 동쪽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인데요. 내일 눈비가 오며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